자기장 나와야지. 여기 해설지 여기 있어요. 해설지 있으니까 저거 참조하시고. 오늘은 자기장을 나가 봅시다. 자기장. 퀵테 줘야지. 틀린 거 다 불러줄까? 몇 번? 1번? 1번에, 잠시만, 이거 해야지. 1번에 2번. 또. 지민이 다 고쳤어? 네. 그럼 또 몇 번 불러줘? 10번이요. 10번에 3. 12번이. 12번에 3. 이해됐어? 13번. 13번에 자, 요거 이 13번이 어려워? 왜들 그래? 왜 그런 거야, 이게? 이게 뭐라 또 그래, 이게 무슨 장치야? 나 전류이요. 예, 이거 전압계지. 얘는 회로에 어떻게 달아야 돼? 플러스 단지라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단자 플러스 거기에. 그 다음에 회로에 어떤 연결을 해야 돼? 직렬.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게 플러스야? 거기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단자면 B지. 요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니까 저항하고 병렬 연결된 게 얘지. 플러스 단자 어떤가 이거지. 이쪽 편으로 와야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해됐어? 너 해결됐어? 네. 13번에 5번. 자, 또 있나? 14번. 14번에 1번. 됐어? 왜 가? 네. 왜 가? 그냥 가려고. 이제 수업할 건데. 그만큼 힘든데. 자, 그러면 네, 책 6페이지야? 6페이지. 자, 자석을 한번 봅시다. 자석.
우리가 이제 자기장 하면 자석 주변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주변에 힘이 이렇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발생되는데 그 공간에 모양이 있어요. 알겠어요? 모양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석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즉 이 힘을 나타내는 원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알고 싶으면 주변에다 뭐 뿌려본다? 철가루를 뿌려보니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 적 있죠, 그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철가루들이 배열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자, 그리고 이 철가루들의 그 모양대로 선을 쫙 이었어요. 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 여기에 방향이 있는지 나침반을 놔본 거예요. 나침반을 갖다가 이런 데 놔보는 거예요. 여기도 놔보고, 여기도 놔보고, 여기도 놔보고, 알고 싶은데 다 놔보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다른 데 놔봐도, 여기 놔봐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 놓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나침반의 이 방향을, 이 선 있죠, 자기장 모양을 나타내는 선, 이것의 방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이 선은 실제 선이에요, 아니에요? 가상적인 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이 철가루도 이 입자가 그 공간에서 자리를 그렇게 배치해서 나타난 거지, 실제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가상적인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으로 하고, 방향을 어떻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곳곳에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을 놔봐가지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력선은 이렇게 되지만 자기장은 방향하고 세 개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거는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돼요. 어느 지점에서 그냥 요쯤에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럼 여기 놔보는 거야. 놔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기는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일수록 어떻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간격이 넓을수록 약하다. 됐죠? 그렇게 일단 기본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자석 극간의 자기장 모습 알아두세요.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N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력선은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갈 때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이면 여기 자기장을 나타낸 자기력 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찌그러지겠죠.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최대한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밀어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붙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S극은 어떻게 돼요? S극은.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S극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석을 갖다가 쪼개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쪼갰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S극. 또 쪼갰다. 여기 N극이면 또 S극. 그래서 자기장은 홀극이 없어요. 전기장은 전기 홀극은 있니 없니? 예.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못 있어요. N극만 딱 이렇게 N극 빡 나가고 S극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고 이런 자석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는 전혀 다른 현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전기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우연히 발견합니다.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이 있었는데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쭉 흐를 때 그 전류 모양에 따라서 자기장 모양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자기장 모습이 있을 것이고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으면 코일이라고 하는데 그 코일에 생기는 이제 자기장 모습 이 세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두꺼운 판 위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흘려보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이 판을 다 설치를 해볼 수 있겠죠. 해보면서 각각 뭘 뿌려본다? 철가루. 왜? 모양부터 알아야 되니까. 모양 봤더니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한다? 그렇죠. 동심원 모양이라고 한다. 중심이 같은 원들. 그죠? 그리고 요거 나침판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방향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어디에다가, 요런 데다가 나침판 접었겠죠? 그랬더니,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오른손 감아쥐는 이런 회전 방향이 되더라. 반대로도 해봤겠죠? 반대로 해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형 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 도는 거죠. 그럼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휘어놓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포인트만 공부를 하면 되느냐면 요 포인트들 여기. 그래서 동심원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동심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간격이 사실 좁아지고요. 이쪽이 좀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회전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니까 회전 방향은 직선 도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류가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런 회전 방향을 가지겠죠?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감아버리니까 이런 회전 방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라인에 나침판을 보통 여기 이 세 군데에다 놔봅니다. 세 군데에 놓으면은, 자, 여기는 나침판 방향이, N극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선 나오죠. 여기선 다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할 수 있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되느냐. 원형의 안쪽은 전부 다 같은 방향. 어느 지점이든. 바깥쪽 길 다 같은 방향. 그 안쪽과 바깥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 알겠죠? 이 방향은 뭐 이거 직선 도선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이걸 여러 개 쌓아 놓은 거예요. 자, 여러 개 쌓아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수업 다 했지? 그지? 자, 자,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하나가, 요 코일 원형 도선이 되는 겁니다.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을 여러 개 해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만약에 전류가, 똑같이 할까? 이쪽에서 간다 할까? 자,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생기는 요 원형이 있을 텐데 그 원형을 그대로 잡아주면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되겠죠? 바깥쪽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가운데는 이쪽, 바깥쪽은 이쪽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쳐도 전부 다 안쪽 길이는 어느 방향? 이쪽 방향, 자기장이. 바깥쪽이 이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감은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상당히 세지는 효과가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 막대 자석. 막대 자석. 막대 자석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서는 결국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자석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려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들어간다. 알고 있죠? 그죠?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내부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갑니다. 알겠죠? 여기에다 나침반 딱 놔보면 이쪽으로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 자기장. 내부 자기장 반대예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호일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넘어가죠? 감겨서 넘어가면, 이 손가락 4개를 전류라고 하시면 돼요. 전류라고 하고, 전류로 이렇게 감겨 넘어가면, 이렇게 잡고 엄지를 피면, 이 엄지가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이거든?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를 막대 자석의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기 N극이면 여기 S극.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잡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철심을 집어넣으면, 그 철심이 자화돼가지고, 더 센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석은 뭐 가지고 조절한다? 전류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전류를 세게 흘려 보내면 센 자석이 되고, 전류 방향을 바꾸면 자석의 극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석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전화기에도 들어갔어요. 전화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석 기중기나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데만 적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석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의 이제 핵심인데, 핵심.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자기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다? 그것만 알면은 이거 해결돼 버리는 거야. 자, 자기장에서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 자기장,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연구자석 2개 갖다 놓으면 돼요. N극, S극. 이런 뭐야? 자기장에서 됐죠? 자, 전류가 받는 힘. 전류가 뭘 만들기 때문에? 자기장 만들죠. 그죠? 얘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막대 자석이 있었죠. 그죠? 막대 자석은 이렇게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지?
여기 뭐 앵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힘겨루기가 딱 대칭형으로 됐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도선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돼. 그죠? 자, 전류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감기는 형태의 자기장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장 모양이 두 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 달라진다. 자, 요거 이제 옆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앵글 S극 있고, 자, 여기 도선인데 전류가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표시를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자,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표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를 보면 뚫고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보면 뚫고 나온 것 같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자기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줘요. 예, 이거보다 좋은 표현이 없거든.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도 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이런 자기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보내는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두 개가 교차할 수도 없죠.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형성된다? 자, 여기는 같은 방향이고 여기는 반대 방향이죠. 여기는 보강이 되고 여기는 상쇄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렇게 보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 어디가 자기장이 세요? 자기장이 어디가 셀까? 몰라? 자기장이 센 곳이 어디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선들이 이름이 뭐예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어떠면 자기장이 세다? 촘촘하면. 그렇죠. 여기 위쪽이 촘촘하잖아. 여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아래쪽으로 밀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석기를 이렇게 붙이면 앵극하면 밀어버린다고 했죠. 왜? 자기력선 간격이 너무 밀집되면 원래 일정한 어느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죠? 너무 밀집되면 밀어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촘촘하고 여기는 느슨하니까
이 간격을 어떻게 벌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더 촘촘해지는 거고, 여기는 느슨해지는 건데, 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한다? 손으로 어떤 규칙성을 찾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오른손으로 할 때는, 손가락 4개를, 손가락 4개, 여기 뭐가 많아요? 자기력선이 많죠? 이게 자기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코일일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코일일 때는. 코일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수가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류, 자기장 나오는 거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자기장, 전류 그러면 손바닥이 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기장, 전류, 손바닥이 힘, 힘의 방향.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잡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왼손 이걸로 했어요. 이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알겠죠? 근데 이 오른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알겠죠? 요걸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힘을 F, 자기장을 B, 전류를 I 해서 FBI. FBI 꼼짝 마. FBI. 다시 한번 할게요. 안 덥냐? 에어컨 좀 키자. 아유, 덥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른손 요걸로만 하면 됩니다. 예. 아유, 다리 아파. 아유, 다리야. 그래서 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가로해 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력이라고 돼 있잖아, 책에. 왜 자기력인지 알겠지? 자석과 자석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기장이 2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워 들어오면 전동기 수업해 줄게. 시험 범위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다 나가셨나? 아직 남았나? 얼마나 남았어? 응? 아, 그래? 여기는 다 나갔고. 여기는 다 나갔고. 이제 좀 정신이 맑아진 것 같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장과 자기장의 힘겨루기에 의한 힘이기 때문에 자기력입니다, 이거. 됐죠? 자석 2개 가지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예 중에
제일 중요한 얘가 뭐냐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터라고 하죠. 모터.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원리가 반대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이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어릴 때 장난감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놀아봤잖아. 그지? 그럼 모터 달려있는 것들 있죠. 딱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작은 거에다 이렇게 떼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고정시키는 거 있고, 그죠? 여기에다 이제 뭐 꽂으면 프로펠러 도는 거고. 그죠? 뭐 이런 식이죠?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궁금했죠? 뭐가 있길래 저걸 돌려주지? 선생님 어릴 때 이거 부셔서 보고 막 해봤는데, 부셔보면 뭐야, 이거. 구리선밖에 없잖아. 근데 왜 돌아, 이거? 요거죠. 자, 먼저, 기본적인 거는, 아까 봤듯이, N극, S극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도선을 넣어둡니다. 이렇게 넣어둬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번 가면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가면 코일. 그리고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돌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도 따로 봐야 됩니다. 먼저 힘 받는 방향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자, 우리 아까 여기에서 힘 받을 때 전류하고 자기장이 방향이 90도일 때가 최대고요. 이게 방향이 같아 버리면 힘을 안 받아요. 힘을 안 받아. 뭔 말인지 알겠니? 왜 그렇겠니?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을 그리겠죠. 이쪽 방향. 근데 가는데 동일하게 자기장이 가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뭐 더 밀집해지고 더 듬성듬성해지는 곳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밀집되는 곳과 더 듬성듬성해지는 곳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방향적으로 이제 상쇄되는 곳과 보강되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이 됐을 때 제일 세거든요. 그렇다면 전류가 요렇게 갔을 때 여기나 이런 데는 힘이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여기랑 여기네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알았죠? 여기는 자기장,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위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힘 방향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 요걸로만 하면 돼요. 자기장 항상 NS 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간 비슷한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뚫고 들어가는 거죠. 뚫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뚫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회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 회전을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류는 계속적으로 요게 이쪽으로 가더라도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죠. 맞죠? 이거는 이렇게 이쪽 편으로 돌아갔지만 이게 꼬여서 그렇지 전류는 계속 뚫고 들어가는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안 바뀐다는 뜻이야. 힘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자 봐봐 여기서 얘랑 얘가 이렇게 뒤바뀌었지만 힘 받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회전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뭘 설치를 해주느냐면 정류자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정류자. 정류자는 뭐냐면 이렇게 둥근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둥근데 요만큼 이 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인데 반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여기도 자, 요런 식으로 금속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를 A 금속판, 여기 B 금속판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때문에 삥 돌았어. 반바퀴 딱 돌아버렸어. 그럼 A는 여기를 여기 나 금속판이라고 할게. A가 나에 딱 접촉되겠죠. B는 가에 접촉되겠죠. 그러면 A는 나에 접촉되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원래 이 A에 있던 이쪽 전류, 여기는 아래로 흐르는 방향이었는데, 얘가 이쪽 나에 딱 접하면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형성돼 버린다. 그래서 반을 잘라놓은 거야. 반바퀴 딱 돌면 다른 쪽 그게 닿으면서 전류 방향이 여기에 오는 애는 무조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쪽 편에 오는 도선은 무조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 오는 애는 무조건 힘을 위쪽, 얘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받아서 계속 회전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까 이게 없을 때는 어땠어요? 얘가 이쪽으로 와도 힘은 계속 위쪽으로 받으니까 왔다가 다시 가버리고 왔다가 다시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회전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를 이거 자체를 정류자라고 합니다. 정류자. 여기를 브러쉬라고 그래. 브러쉬. 정류자라고 하고 정류자는 회전을 일정하게 일으키게 하는 거야.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부분이 있어야 전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코일 있죠. 코일을 최대한 많이 갖고 그 주변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요 열어봤더니 자석하고 코일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한 8살, 9살 때였는데 열어봐도 이게 왜 돌지? 모르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배우고 난 다음에 어릴 때 그 기억이 돼서 그게 있어서 돌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뭘 만들 수 있다? 전동기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원리 똑같은데 저기 구조 똑같아요. 구조 똑같은데 원리는 반대예요. 여기를 전기를 연결한 게 아니고 여기를 자꾸 내가 돌려주면 전기가 생겨요. 그게 발전기야. 그럼 이거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쉽게 만드는 발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펜에다가 다 빼버리고, 그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강한 자석 하나 집어넣고 양쪽 막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에나멜선 있죠? 에나멜선을 여기다 착착착착착 겁내 감는 겁니다. 겁내 감아놓고 여기다가 전구 같은 거 하나 딱 해놓고 막 흔들주면은 막 불이 빠지고 오는 거죠. 근데 발전기죠. 모터 돌려도 전기 나오는데. 응? 모터 돌려도 전기 나오는데요. 모터. 모터 돌려도 전기 나오는데요. 모터 이거 돌려도? 예. 당연하죠. 지금 나와요. 전기 나오죠. 이 상대적 운동입니다. 상대적 운동. 그래서 회전시키든 흔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회전이죠. 회전시키는 게 제일 좋잖아. 이 흔드는 것보다. 흔드는 게 좋을까? 흔드는 건 뭐야? 갔다가 왔다가 뭐야? 속도가 0이 됐다 다시 반대로 가속됐다가 이거 계속 해줘야 되잖아. 회전은 뭐야? 계속 힘을 보태주면 더 빠르게 가속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기, 발전소들 많잖아. 이거는 이제, 요거 얘기인데, 요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요 문제 조금 이따 풀어보면 되겠고, 발전소들이 어떤 게 있어요?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원리를 쓰느냐면, 요 발전기 원리를 써요. 그래서 전부 다, 끝에 뭐가 있느냐면,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 터빈 들어봤어요? 터빈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잔잔한 날개들이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그리고 끝에 뭐 달려있겠니? 자석 또는 코일이 달려있고, 그럼 주변에 만약 이게 자석이다 그러면 주변이 코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코일이다 그러면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이거 회전시키는 거야. 뭘 쏴가지고? 강한 기체를 쏴가지고, 보통은. 또는 기체는 액체. 수력이면 액체가 확 지나갈 때 터빈이 도는 거죠.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거 전부 뭡니까? 물 끓여요. 열 내가지고. 수증기 만들어서 쏴줘.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조 아까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 야, 돌려, 이씨. 그죠? 책바퀴 부분을 연결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쁜 조명 같은 거 정도는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하면 됩니다. 햄스터가 운동 안 하면 네가 돌려야 돼. 자기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림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영 그림이 바보 같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N극, 여기가 S극, 말굽자석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 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전원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장치가. 자, 그리고 스위치를 이제 딱 넣어주면 요 박이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럼 자기장은 NSS니까 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전류는 이쪽으로. 그럼 손바닥이 위니까 위로 이게 탁 돌리겠네요. 이런 형태. 이런 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말굽자석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N극, 여기 S극 이렇게 잡고요. 이번에는 이런 그네를 만듭니다. 그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전원장치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놨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면 그네가 이 안쪽으로 갈 건지 바깥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거 찾는 거야. 그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NSS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 내려주고 전류는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손바닥이 이쪽으로 가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거. 이런 위주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킥 테스트에는 여기 자기장 문제도 한 반 정도 넣어 줄 테니까 재선이도 풀어봐잉. 네. 알겠지? 질문할 거 있니? 물어볼 거 있어? 일단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문제는 열심히 푸세요. 그래서 2단원이 좀 어려워요. 응? 2단원이 좀 어려워요. 니네한테는 어렵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리 단원들이 다 어려워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조금 할 줄 아는 애들이면은 물리 단원이 오히려 쉽고 너네처럼 선행이 좀 된 애들이면 이게 더 쉽죠. 중학교 과정 정도면. 알겠어요? 근데 뭐 다른 것들 쉽잖아. 니네 뭐 보는데 요번에? 여기 2단원 말고. 4단원이 뭐지? 아, 야, 그거 더 쉽잖아. 그럼 뭐 할 것도 없잖아. 저 이번에 시험 근데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왜 망해? 2주나 남았는데. 딱 주말에 아까 빠공할 시간이 4일밖에 없는데 지금 공부한 게 뭐였더라? 수학 막 공부했다고 치면 공부할 게 4개나 남았어요. 하루에 하나씩 제끼면 되겠네.
빠꽁. 하루에 2개씩 하면 이틀에 남네. 하루에 4개 하면은 뭐 3일 남고. 여유롭네. 역사가 진짜 안 돼요, 역사가. 역사? 3주 전에는 역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어제 도서관 가서 3시간이나 했구나. 역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나도 못해서. 어느 시대인데 역사는? 고려? 조선? 아니 그냥 세계사인데 세계사? 예, 세계사 어느 쪽이야? 그냥 문명부터 문명. 4대 문명.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설지 있어? 예, 여기 해설지 여기도 있어요. 아, 다리야. 이 새끼들 어디 가서 장난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화장실 들어가세요. 역사 시간이 어디까지야? 그리스부터 절대왕조까지. 그리스? 처음부터 아니야? 우리 1학기 때 중국 봐가지고 이제 그리스. 1학년 1학기 때 역사를 했어? 아 이거 2학년 중간에. 중간에 역사를 했어? 지금 집에 역사책이 쌓여있는데 예전에 그 논술학원인가 거기서 세계사 공부했거든요. 그때 맨날 책 안 읽어 맨날 문제는 찍어서 보라고 그래. 진짜 후회돼요. 너한테 이게 이 시점에 필요할지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뭐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야 돼. 선생님이 모터를 부시면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하고 부셨겠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셨겠죠? 저 샤프심 태워본 적 있어요. 그래? 그거 과학 잡지에 샤프심 6볼트짜리 건전지 하면 빛난데 갖고 빛났어? 냄새 맡는 집에 1.5볼트짜리였는데 자기장.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들 해. 네.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먼지가 달라붙는 게 정전기 때문이죠. 왜 정전기 유도예요? 왜냐면 먼지가 필터에 그냥 붙지를 않아요. 근데 봐봐, 이게 먼지 입자라고 쳐볼게. 그런데 여기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필터에서 만약에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이렇게 딱 걸어줬어. 그럼 근처에 오겠죠, 얘가. 여기 근처에 오면은 얘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띡띡 달라붙는 거. 지나가는 애들이. 그래서 집진기라고 해요. 먼지를 모으는 장치 해가지고. 니네 그 먼지털이라는 거 들어봤니? 먼지털이게 이렇게 아, 네.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나무막대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이게 어떤 원리겠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보기로. 그게 정말 이렇게 막 하면은 마찰이 생기죠. 예.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막 다른 것들하고 막 마찰이 생기잖아. 마찰이 생기면 전기를 띠겠죠. 그럼 전기를 띠고 있으면 먼지하고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달라붙겠죠. 똑같은 거. 정전기 유도요? 그렇죠. 처음에 마찰을 시키지만, 예. 그죠? 마찰 때문에 얘네가 대전될 거 아니야. 그지?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날아다니는 그 먼지들이 어떻게 돼? 여기 막 달라붙는 거야. 정력이 유도에 의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치면은 그게 전기를 안 띄고 있으면 먼지가 다 날아다니는 거야.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막 이렇게 해줘도 그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전기 때문에 이게 달라붙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해. 그럼 마찰전기랑 정전기도 둘 다 쓴 거예요? 그렇죠. 일단 대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찰을 시키는 거고, 그죠? 복사기로 복사할 때 토너 가루가 종이에 달라붙는다. 그냥 달라붙겠니? 아니겠죠. 다 전기입니다, 전기. 토너 가루가 뭐예요? 잉크 가루. 니네가 생각한 잉크. 잉크가 가루였어요? 그건 가루야. 이게 전부 다 가루거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지면 안 닦이잖아. 이거는 이제 코팅된 거야. 가루 붙이고 코팅을 해줘요. 거기에서 이렇게 복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공정이 있을 거 아니야. 가루가 싹 달라붙고, 그 글자 이미지에 이 빛을 비추면 전기 그거에 따라서 붙어요, 딱. 그리고 거기에 오면서 또 이걸 뿌려서 코팅을 시켜줘. 근데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빠져나오잖아. 그럼 완전 글씨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가루가 다 번져버려. 코팅까지 돼가지고 나온 게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형태.
복사기 그또 누가 만들어 대단하다 그죠? 분명 제가 보면 그 잉크통에다가 액체 넣지 않나요? 네, 거기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컴퓨터 그거고 카트리지고 복사기는 카트리지가 한 요만한 통이거든요. 요만한 통인데 흔들면 가루가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거는 집에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뭡니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뭐라 그래? 예, 프린트. 프린트기. 프린트기에 거기는 이제 액이 들어가 있죠. 노즐을 분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액체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가루가 들어있어요, 복사기. 그런 번개가 거. 치는 게 왜 정전기로예요? 번개가 치는 게 왜 정전기로예요? 번개는 구름하고, 땅하고 대전이 돼, 서로.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이 정전기가 생기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게 정전기 유도가 된 거고, 그러면은 둘 사이에 이제 전압차가 생기겠지. 근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가 안 흘러야 되잖아. 근데 그 전압차가 너무 크면 공기라는 부도체도 이기면서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번개가 되는 거지. 그 애초에 그냥 정전이라는 게 정전기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지표면에 정전기가 계속 쌓이고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구름이 대전이 되는 거예요. 전압차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전기와 전기장이 생기면 걔네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를 여기 가운데 갖다 두면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플러스 쪽으로. 그죠?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압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빠르게 가려고 하겠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높이라고 하면 높이 차라는 게 있잖아. 여기 10m, 여기는 0m. 여기는 110m, 여기는 100m. 전부는 뭐예요? 10m 차이가 있잖아. 그런 차이가 전기 현상에도 있으면 중력처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름인가 공기는 그 위에 이거 치는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마이너스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밑에가 마이너스인지 위에가 플러스인지 그건 조금 헷갈려. 근데 지면이 일단 이렇게 전기가 쌓여. 전기가 쌓이다 보면 그 위쪽 구름 쪽이 영향을 받아.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 그래서 이게 딱 쌓이면은 정전기 유도가 딱 되면은 요 위쪽 구름도 플러스로 쫙 대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전압차를 이 공기가 못 버텨주는 거야. 그러면은 흘러내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막 내려오는 게 전기잖아요. 전기예요. 그러면 그 전자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땅이 마이너스면 땅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헷갈리는 게 지금 보자. 밑에가 마이너스였는지 플러스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그리고 글쎄 그건 선생님 조금 더 알아볼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주겠네. 그래서 전압이 너무 크면 가운데 부도체가 껴 있어도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야. 그걸 뚫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이제 번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물리 관련해서 그 생리부에다 쓸 서적 같은 거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읽었어야지. 네가 읽어볼 거야? 야, 당연하죠. 근데 읽을 수가 있나? 아니, 당연하죠. 그 뭐지? 프린키피아 이런 거 많은데요. 응? 네. 그러면 요즘 나온 것 중에는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어? 블랙홀은 알죠. 근데 블랙홀이란 책이 있는 줄 몰라요.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데? 수학 수행이 35점까지 18점, 36점부터 20 만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그 문제 5점짜리였거든요. 근데 답이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려서 부분 점수 1점을 받았고 턱걸이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커피를 하나 샀어요. 커피를 쌌다고? 누구한테 쌌? 제가 아까 잘못해서 커피 샀어요. 그래, 잘했어. 요즘 쓰레기가 옆방에 에? 쓰레기가 쌓였다고 옆반에? 네.